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크립토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확한 평가와 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잘못된 디지털 자산 평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만큼 신용평가 회사에 대한 신뢰도 역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암호화폐 및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신용 등급을 평가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신용평가기관 민티드의 대표를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민티드의 김용석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사실은 민티드 이름 많이 들었는데 예. 민티드가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을 좀 알아야지 시청자들이 좀 쉽게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 뭐 회사 이름에 대한 예. 질문이신 것 같은데 예. 일단 민티드라고 하면은 뭐 사전적 예.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 주조하다, 주조하다. 뭐 동전 같은 걸 주조하다, 아. 내지는 뭐 NFT 같은 거를 찍어내다. 찍어내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려면 찍어내다라는 표현이 제일 뭐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민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신용평가 레포트를 발행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했다라는 의미로 친다면 사실 이슈드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업계 자체가 디지털 자산 관련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민티드가 더 어울리겠다 싶어서 지었고요. 사실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이거 말고도 바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굳이 거기서 이슈드로 하느냐 민티드로 하느냐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뭐 상복을 3년 입느냐 5년 입느냐 이 정도의 느낌이라 예, 민티드가 가장 그래도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사실 요즘에는 영어 이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면에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찍어내다. 맞네요. 리포트를 찍어내다. 네. 리포트를 찍어서 프린트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거니까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디지털 신용평가 회사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신용평가 회사에서는 일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평가 기관들하고는 또 다른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십니까? 일단은 뭐 민티드의 가장 주된 네. 사업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민티드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기타 알트코인들이지 않습니까? 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예. 발행한 굉장히 수많은 이 디지털 자산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예. 이런 코인들이 발행이 되고 또 유통이 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가장 이 코인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재단의 운영으로 인해서 가장 이 근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투자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투자자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 예. 그게 지금까지는 가장 투자자들이 좀 확실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백서였습니다. 백서. 근데 이 백서마저도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고 또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스테이킹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 블록체인이나 크립토커런시 쪽에 주된 어떤 떠오르는 사업이었다면 요즘엔 또 NFT 거기서 또 이제 웹 3.0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웹 3.0 NFT 스테이킹 말 자체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투자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게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그래도 이 백서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보조 지표를 하나 제공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디지털 자산 신용평가 레포트를 또 발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발행되는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뭐 고객이라든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자자, 투자자, 두 번째가 재단, 재단, 코인을 발행하는, 네. 세 번째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대상으로 레포트를 좀 중점을 두고 작성을 하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 말이 조금 유치하다 할지라도 그 뭐 설명하는 문장이나 이런 게 조금 유치하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민티드가 다 감당을 할 테니까 그래도 투자자들이 읽고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어떤 뭐 이견의 여지 없이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뭐 회사채 발행을 위한 그 신용평가 등급을 준다든가 아니면 CP 발행을 위한 단기 자금을 위한 평가 등급을 준다든가 대출을 받기 위한다든가 아니면 납품이나 입찰에 들어가기 위한 그 평가를 하고 네. 그 평가가 조금씩 다 틀린데 우리 민티드에서는 뭐 투자자 중심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거군요. 사실 큰 결은 비슷하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본시장 내에 있는 신용평가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기업체나 아니면 다른 기관을 그렇죠. 위해서 이 회사는 뭐 투자하기에 네. 아니면 이 회사와 뭔가를 하기에 위험도가 없습니다. 내지는 이 회사라면 이 정도의 어떤 리스크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또 레포트를 작성을 하는데 그렇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행한 레포트는 이 부분에 투자를 하시면 내지는 상장을 지원을 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회사는 투자를 하셔도 혹은 거래소 입장에서 상장을 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 재단에 대해서 재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컨디션을 정확히 좀 상대방에게 혹은 필요해서 있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좀 아까 지금 제가 우리 민티드 김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되는 부분이 약간 좀 유치하더라도라는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저는 공감을 하는 게 일반 투자자들은 상당히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예.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럼 민티드만의 그러면 뭐 특별한 무슨 노하우 어떤 그런 방식이라는 게 좀 있습니까? 일단은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예. 가장 근본적으로 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어떤 A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A 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럼 가장 궁금한 게 내가 이 A 코인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또 루나 그렇죠. 사태가 있었고요. 벌써 그게 한 1년이 됐네요. 넘었죠. 네, 루나 사태가 있었고 끊임없이 이 디지털 자산 관련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예. 또 매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내 돈이 없어지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건 이 디지털 자산 신용평가 업체 중에는 저희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법률성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코인은 리갈 오피니언이라고 해가지고 뭐 싱가포르나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법무법인에서 받는 법률 보고서가 있어요. 그 법률 보고서 상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까지 봤던 거는 이 코인은 증권입니다. 내지는 상품입니다.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리갈 오피니언을 가지고 참고를 하되 실제 이 회사가 어떤 뭐 대표의 오너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실제로 계속 지속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뭐 정책의 변화라든지 뭐 산업의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인가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만약에 아직까지 문서를 작성하고 이 저장을 플로피 디스크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 사람이 혹은 플로피 디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계속적인 어떤 사업을 영위해 나갈 거라는 생각은
사실 들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단에서 말하고 있는 혹은 이 코인이 취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아니면 이 회사가 만들고 있다라는 이 기술이 첫 번째 애초에 실현이 가능한 이야기이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이 기술이 좀 뒤떨어진 기술이진 않는가. 만약에 지금은 뭐 웹 3.0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술을 발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완전히 옛날 구시대 기술을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 기술성 평가에서 어느 정도는 그렇죠. 다 캐치가 되겠죠. 네. 세 번째는 사업성 그리고 네 번째 로드맵 이행 정도 얼마나 이 코인을 발행하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약속을 잘 지켜 나가는가. 다섯 번째가 커뮤니티 평가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이 코인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회사나 혹은 코인 이런 재단에 어떤 피드백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든지 내지는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코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대체로 그게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코인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뭘 아냐, 반대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대체로 맞습니다. 통계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떤 호재가 있거나라고 한다면 그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반응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법률성이나 기술성에 대한 평가는 이 중에 비중을 30%씩 다해서 60%. 예를 들어서 법률성과 기술성을 굉장히 이제 낮게 평가를 받고 나머지 뭐 로드맵이나 커뮤니티 이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점수는 굉장히 낮아지겠죠. 왜?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점수를 높게 받을 정도로 챙기지 못했으니까 약간 그런 정도의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지금 커뮤니티 평가가 예, 우리 일반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IR 기능이라고 좀 생각되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주주들하고 이 회사가 잘 그 소통을 해야지 예. 주주들이 회사를 신뢰하고 경영진을 신뢰하는 거니까 상당히 맞는데 그냥 평가 등급은 대충 어떻게 나눠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민티드의 신용평가 레포트 상에서 나타나는 등급은 크게 5가지입니다. 네. 여기에서 좀 세밀하게 뭐 마이너스 플러스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막 AA, AAA, 막 트리플 B, 막 CC, 그렇죠. C 마이너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좀 줄이자. A부터 F까지 있습니다. A라고 한다면 매우 우수, 지금 당장에 상장을 해도 문제가 없다. 공개가 되어도 좋다. B는 대체로 우수, 상장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C는 크리티컬한 문제를 수정할 경우 상장을 해도 된다. D는 프로젝트 자체가 불량하다. 뭐 더 뎁스 있게 얘기한다면 근본부터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의 어떤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교체를 하지 않으면 하고 개선을 한다면 모를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F 같은 경우에는 평가 거절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폐기되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B 이상은 받아야지 뭐 바로 상장돼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C 등급 네. 정도만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하,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평가 등급을 저희가 나누는 건 궁극적으로
좋은 코인과 나쁜 코인을 가려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좀 뭔가 많이 아쉬워. 그리고 이 코인이 지금 당장에 상장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좀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 투자자도 물론 투자자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 코인을 만들어내고 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자본이라든지 이 시간, 이 재단 대표와 그 팀 구성원들의 어떤 자본도 굉장히 소중한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단 관계자들한테도 두 번째 기회를 좀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저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많은 우리 투자자들이 용어도 어렵고 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데 뭐 좀 쉽게 좀 풀어서 뭐 용어나 뭐 평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평가 등급에 뭐 B 등급 이상이면 당장 상장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재단이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상당히 그 많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예. 최근에 무슨 뭐 평가회사 논란으로 인해서 뭐 잠시 뭐 이슈가 있었다는데 어떤 이슈입니까? 일단은 지금 뭐 사실은 이 자리에서 특히 제 포지션에서는 그 회사의 이름을 언급하기는 그렇죠. 예.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렇죠. 예. 일단 누구나 알만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이 신용 평가를 진행을 하는 회사인데 뭐 어떤 모 거래소와 또 연관돼서 어떤 이슈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평가 사업을 중단하겠다. 잠정적으로 하지 않겠다. 어떤 뭐 제도나 법규, 정책 이런 게 제대로 완비될 때까지 중단하겠다라는 뜻을 최근에 밝힌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주변에서 굉장히 뭐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민티드가 더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번 이슈가 발생했었던 가장 큰 원인은 특정 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 평가 레포트 발급을 몰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금전적인 대가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불거진 거거든요. 근데 민티드는 절대로 혼자서 이 시장을 독식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을 그렇죠. 뿐더러 거래소 입장에서도 혹은 재단 입장에서도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들이 어느 기관에 가서 평가를 부탁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선택권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꼭 저희한테 와서 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오면 좋겠지만 당신 어떤 재단의 상황에 미루어 봤을 때 좀 더 적합한 제일 알맞은 신용평가 기관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레포트를 받으세요.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가 그 조건에 부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뭐 저희가 경쟁사가 상당히 많다라고 해서 그 회사들 말고 우리한테 무조건 와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모쪼록 어쨌든 이 평가 레포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가장 밀접하게 읽어야 되는 분들이 투자자고 그리고 거래소고 그 재단도 이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메리트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아쉬움은 뒤로 하더라도 민티드가 아니더라도 가장 적합한 회사에서 발행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티드는 그 굉장히 유니버셜한 조건에 혹은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회사에 어떤 뭐 내공을 쌓는 데 집중을 해야겠죠. 저는 그 사실은 이 원고 없는 내용이지만 좀 궁금해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우리 보통 이 신용평가 받을 때는 그 일반 그 지금 자본시장에서는 예. 두 군데 그 평가회사에서 평가를 받아서 그거 예. 이제 보통 그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어느 특정 평가회사가 뭐 이렇게 봐줄 수도 없고 예. 요즘에는 워낙 그게 또 투명하다 보니까 그 사실 평가회사가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뭐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서 두 군데 정도 받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아직.
이게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아직 법제화된 게 예. 없기 때문에 예. 뭐 정책적으로도 규제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소에도 강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재단에도 꼭 그렇죠. 당신들은 받아라 하고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음.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대체로 이 거래소가 코인을 상장을 할 때 재단에 요구를 하는 게 크게 법률 의견서, 리걸 오피니언, 법률 그리고 의견. 코인 검수 레포트, 검수. 오딧, 그리고 뭐 이제 기타 등등. 근데 이런 법률 의견서와 오딧 이것도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어느 정도 이 업계의 스탠다드로 굳어졌고 이런 기본적인 서류도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재단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인식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는 거의 필수적으로 발급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환경 자체가. 근데 여기에 저는 법제화가 되더라도 이 신용평가 레포트는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게 좀 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단이나 거래소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저는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신용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 예. 왜냐하면 기업들도 뭐 대출을 받거나 뭐 어디 투자를 하거나 뭐 입찰을 들어가거나 할 때 그 신용평가를 받아서 적정 수준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예. 당연히 우리 코인들도 신용평가를 받아서 재단에 대한 신용평가를 해서 이게 믿을 만한 거냐고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뭐 그 디지털 자산 평가를 할 때 재단 측에서 뭐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뭐 요즘에는 그런 거 없겠죠? 일단은 뭐 예를 들자면 예. 영화 중에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이 영화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 미국에 보면 신용평가 회사가 큰 곳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무디스에서 A 등급을 주지 않으면 예. S&P로 가버린다. 약간 이런 예.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단 입장에서도 사실 선택권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어쨌든 이 신용평가 레포트를 발급하는 이 예. 기관의 주요 고객사도 재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단의 어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단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볼 그렇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예. 이거 한 C 등급이나 D 등급 정도 나올 것 같은데 B 등급을 내놓으란다든지 A 등급을 달라고 한다든지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영을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물론 요구사항은 상당히 그렇겠죠. 많이 예. 들어오겠죠. 예.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안 좋은 코인인데 좋은 코인이라고 코인이라고 한다면 신뢰- 그것부터가 일단 저희가 회사의 신뢰도를 떠나서 시장- 투자자한테 예.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 투자자들이 이 코인 좋은 코인이네 하고 투자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한 저희 책임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코인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평가해 주셔서 투자자들한테 좋은 정보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이 업계에 좀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